자,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슈를 제쳐놓고 지금 이제 경선 구도로 봤을 때 김문수, 홍준표, 그다음에 한동훈, 네. 그다음에 나경원, 플러스 안철수. 알파, 예, 나경원, 안철수 중에 될 거 아니에요. 두 사람은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예.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최종적으로 1등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딱 단면을 잘라서 봤을 때 누가 1등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?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. 아, 오히려 더 많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김문수 빠지면은 예. 그 표가 김문수 전 장관과 궤를 같이 하는 분이 홍준표 전 시장이잖아요. 예. 그러면 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권을 뺏기게 생겼어. 아니 당신이 말이야 국회에서 한동훈계가 탄핵소추 의결 통참 안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헌재에서 파면도 안 당하잖아. 너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이 과반이 넘는 것 같아요. 이런 사람. 장성철 소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좀 놀라고 있는데요. 현재 여론조사상의 추이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홍준표 치고 나가서 2등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아예 역전을 지켜서 1등까지 가능하다라고 전망하십니다.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잖아요. 예. 그분들 여론을 쭉 이제 우리가 그분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적은 없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, 보수층 이걸 계속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열받고 화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50%가 넘더라고요. 네. 그럼 그분들이 한동훈 찍겠어요? 김문수 아니면 홍준표 찍겠지. 예.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좀 서서히 지지율이 좀 낮아지면 그래 그럼 될 사람 밀어주자, 홍준표 밀어주자. 그러고 지금 의원을 한 30명 정도 모아놨대요. 홍준표가. 네, 30명 정도 모아놨고 지금 당협위원장들도 거의 한 과반수 정도 모아놨다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면은 당내 조직 분위기는 쫙 홍준표로 물러갈 수도 있다. 그러면 한덕수 아까 대통령 만들기, 대통령 되기 그 프로젝트에서 한덕수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본인은 언제 등판하겠다는 겁니까? 저도 정확하게는 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 일단은 경선이 끝난 다음에 등장을 하겠죠. 그럼 5월 3일 날 경선이 다 끝나잖아요. 최종 경선이. 그 전에 뭐 결선이 없으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. 네. 5월 4일 이전에는 하겠죠. 5월 4일 날에 그만둬야 전까지는 네. 그만둬야 되니까. 네, 네. 그래서 뭐 4월 말이나 어떻게 뭐 하겠죠. 근데 그게 현재까지의 이제 한덕수 쪽의 생각이에요. 네. 근데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막 이제 한덕수 출마하는 게 맞냐? 네가 내란 동조고 뭐 윤석열 정권의 2인자 지금 정신 있어? 지금 마무리 2달 동안 잘해야지 지금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? 막 이러한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 아 그래? 제가 언제 출마한다고 했습니까? 저는 그냥 제 맡은 바 수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론의 분위기를 볼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계속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잖아요.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. 네. 자, 지금 현재 상황은 속보 자막인데요. 국힘의 빅3 주자는 한덕수 출마론에 반대한다. 경선 참여 안 할 듯이라고 자막은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은 뭐 그 관점보다는 한덕수가 출마하는 쪽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고 아니, 두 개를 나눠서 봐야죠. 예. 경선 참여와 대선 출마는 별개의 문제니까. 그렇죠. 경선 참여는 안 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정해져 그럼요. 있으니까 아니,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. 경선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선 출마 안 하는 것으로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.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국힘 내부의 경선이 오늘 내일까지 등록하고 네. 다음 주 수요일이더라고요. 네. 수요일까지는 이제 4명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자, 그렇게 되면 그 시점까지 홍준표가 지금 약진을 할 수 있다. 아니면 지금 3등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제가 봐서는. 그런데도 2등, 1등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오늘- 가능한가요? 네, 이 짧은 시간에?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이란 말이에요. 당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작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 작업 어떻게 가능하겠어요? 결국에는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많이 잡으면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 할 거 아니에요. 계속 네. 홍준표 밀어주자고. 그럼 당원들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. 예. 그래서 당의 지지세도 쭉 타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오늘도 보니까 일정을 한 10개 잡아놨더라고요. 뭐 언론 인터뷰도 몇 군데 잡아놓으시고 당의 지도부도 예방을 하고 그렇게 자꾸 활동 상황이 언론에 부각이 되게 되면은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도 아 그래 나는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전 장관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
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한 거 보니까 이건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홍준표 할까?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편 많이 들어줬잖아. 그리고 탄핵도 반대했잖아. 의리 있네. 밀어주자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국민의힘의 극단적으로 극렬한 지지층과 당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네. 거다. 다른 세계에 살고 계세요, 그분들은. 근데 오세훈이 불출마하면서 그 표들은 주로 이제 뭐 홍준표나 김문수 쪽으로는 안 갈 안 가겠죠. 거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뭐 나뉠 것 같아요. 한동훈이나 안철수나. 네, 그쪽으로 그죠? 뭐 예를 들면 한 60~70%는 가고 그래도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나 김문수 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. 자, 말씀대로 홍준표가 1등을 했다. 한덕수는 특정 시점에 나올 것이다. 그러면 홍준표를 쳐다보면 한덕수는 나올 수 있을까요? 하여튼 되게 못되게 하실 거예요. 못되게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. 하겠지만 네. 겁먹고 아예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이것도 성일종 의원이 대략 의원들 한 50명 50명이라고 얘기합니다. 네, 모아놓고 그럼 당협위원장도 좀 작업을 치고 그리고 이제 뭐 김문수 장관도 생각해 보니까 저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통상 전문가 아닙니까? 그러면서 지지 선언이 막 나와요. 중간중간 여러 군데서 분위기 이렇게 쫙 몰고 가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홍준표 하나만 갖고 쭉 가는 것보다는 막판에 양쪽 날개를 해가지고 단일화 협상하고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까지 붙여가지고 3자 단일화 경선 분위기 쫙 몰고 가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반감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더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. 근데 한덕수 총리를 몇 번 만났다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지도부라면 당연히 판을 키워가지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좋지. 나는 홍준표 편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쭉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갈 거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홍준표 후보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? 알죠. 저 여기는 국힘 자당 후보가 됐는데 네. 무소속으로 한덕수가 나와서 대선 출마하겠다. 네. 단일화 하자라고 하면은 유불리를 따져 봤을 때 불리한 거예요. 그럼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. 그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. 그래서 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다 그 후보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. 그 예를 들면은 원내대표 너 그만둬라든지 비대위원장 바꿔버려 이럴 수도 있죠. 자기 마음에 안 들면. 그래서 이 쌍권 체제가 홍준표 시장을 어떻게 설득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여져요. 아니 홍 시장이 받아들이겠냐고요. 아니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겠죠. 시장님 어차피 국민의 후보가 됐는데 여론조사 하면은 또 돼요. 그럼 한덕수 또 통상 전문가고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옆에 붙어가지고 선거운동 같이 하고 다니면 안정감 있는 우리 이게 원로들 경륜 중진 뭐 이렇게 쭉 분위기 몰고 가면 괜찮아요. 그러니까 강의로 말고. 하세요. 홍 시장이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좀 곤란하십니까? 곤란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. 어떻게 설득하는지 예. 그 설득이 먹힐지 그거는 좀 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자 홍과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, 예. 대표님. 이제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됐어. 예.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출사표를 던졌어. 네. 근데 한덕수가 더 많이 나와. 예. 여론조사에서. 예. 통이 안 받겠어요?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다음에 당권이 생각날 건데 한덕수가 안 들어오면 그건 나중 문제죠. 홍 시장 이번 출마하는 목적도 대통령이 아니라 네. 당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2017년도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. 야 똑같은 패턴으로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사람 죽이는 게 있잖아요. 양자 대결 여론조사. 예. 예를 들면은 이제 이재명, 홍준표 했는데 이재명 한 45, 홍준표 한 35, 이재명 45, 한덕수 뭐 39, 41 이렇게 나와보세요. 네.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. 홍준표 시장 단일화해야 된다고 막 이제 분위기 쫙 몰고 갈 거 아니에요.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단일 후보는 한덕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전망하십니까?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모르겠다. 네. 자 한덕수가 되든 뭐 다른 후보가 최종 보수 후보가 되든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까? 이재명 후보를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률로 말씀을 하시면 100%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죠. 그렇죠. 네. 결국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. 근데 이제 선거를 기획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
막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. 자, 1번, 2번, 3번, 4번.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네. 와, 야, 이재명 대표가 50%를 못 넘잖아. 이거는 그럼 우리가 쫙 분위기 쫙 몰고 가고 작업하면은 될 수 있어라고 이제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거기에 이제 주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일 텐데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큰 뭐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높아요. 네. 15에서 20%가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경악스러울 만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%라고 봐야죠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